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생이 지난달 교내 성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왜 줄어들지 않는지,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재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의 현황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의 현황에 앞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적 용어로 이미 이제 학교폭력은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일체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 유형을 지금 우리 관계 당국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전라남도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가 작년 2019년도 이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해서 그 기준이 그 실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의 경우에도 지금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 내용은 작년도에 나온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남 지역의 학교폭력 현황과 즉 전국적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의 수치를 보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라남도만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에 14만 6,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도드라지는 부분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학교폭력이 좀 증가됐던 양상이 나타나고 또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줄어드는 영역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 학교 폭력의 어떤 질적 수준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모 중학교 학생의 어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단 한 건의 학교 폭력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학교 폭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 문제까지도 진화돼 버리는 양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학교 폭력이 단순 신체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이제 이런 정도로만 우리 학교 폭력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정서적, 관계적 측면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학교 폭력도 당연히 그 질적 양상들이 좀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SNS상 네. 오늘 쭉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이버상에서의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굉장히 더 사실은 좀 애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의 가장 큰 게 언어폭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언어폭력. 그다음 두 번째가 집단 따돌림, 또 스토킹, 사이버상의 괴롭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폭력의 실태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증감 부분을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 정도 수준을 되는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의 양적 증가함을 떠나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이미 그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발생해버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SNS라든지 이런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저도 지금 이제 이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요. 네. 지금 이제 작년과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전라남도 22개 시교육청과 22개의 우리 지역교육청이 거기서 하나의 학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도 저도 이제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사, 학부모, 저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 또 법률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저도 이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양태들을 보면 이 SNS 상에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 언어폭력 또 거기 안에 보면 욕설이라든지 뭐 인격 비하, 모독 이런 형태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합니다. 뭐 저의 경우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제 이제 아이가 그 중학생인데요. 이 네. 학생들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저희 단체 탁톡 단체 이 SNS 대방을 열어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요즘 학생들이 우리가 이 카톡방이라든지 단톡방이라 하는 이곳에서 쓰는 언어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사실은 그 한 부분만 캡처해놓고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인터넷 윤리의식 없이 그냥 자기 표현을 그냥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던 부분들을 특정한 소수로 이렇게 딱 집합해서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 SNS상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으로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단순한 신체 폭력도 문제지만 SNS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번의 폭력이 연쇄적으로 또 학생들이 뭐 학년을 올라가고 또 졸업을 한 이후에도 관련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형사 그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좀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 범죄예방 관련 부처에서 보더라도 이 사이버 관련 폭력들에 대한 이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제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 측면에서 용인되었던 일종의 이 우리의 어떤 SNS상에서의 어떤 그 언어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이 포토를 보면 우리 앵커님도 그러실 겁니다. 과연 이 댓글을 우리 아이들이 봐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리얼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괜히 뭐 인격 모독에 관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포털에서 나타나는 댓글 정도의 언어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해제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소수의 특정한 개인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 학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겪고 있고 아울러 그것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지 2차 피해, 트라우마 등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예인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악플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이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런 뭐 경험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학교 폭력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좀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고요. 이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는 이유,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교육학자로서 이 학교 네.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장난과 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네. 같은 행위를 장난으로도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제까지 장난이었던 행위가 오늘에 와서는 학교 폭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에 와서는 이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이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사실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대학 현장에 있습니다만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 이제 교사들께서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우리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물리적 어떤 체벌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있어서도 안 된 일이고 오히려 학교 폭력의 대상이 이제 교사가 되는 경우도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이제 학생들에 대한 훈육, 교육을 어디까지 본인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고뇌들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뭐 전부가 그러지 않습니다. 교사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들에 대한 지도 관리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또 학생은 자기에 대한 자유라든지 학생 인권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양상을 보면 교사 즉 교권과 학생권이 또 충돌하는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즉 교사가 학생을 어디까지 내가 관리 감독할 것인지 또 학생 입장에서는 교사의 일련의 행위가
학생의 어떤 인권을 갖다가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 학교 폭력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담겨진 많은 숨겨진 담론이다, 행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럼 대책의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 가해 학생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이제 작년과 올해 차이점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학교 폭력은 일선 지역 교육청에서 직접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화해, 권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식 접수가 되면 지역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데 거기 안에 보면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준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네. 제1호는 서면 사과고 최고 높은 단계는 이제 퇴학 조치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그 대책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의 의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학교장한테 넘어가면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처벌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담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학교봉사라든지 다양한 물리적 또 정서적 또 이런 영역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가해 학생도 네. 어디까지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그 학생도 바르게 또 양육과 훈육해야 될 책임이 또 교육 당국에 있기 때문에 그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한 어떤 물리적 어떤 처벌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교화 이런 부분에까지도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은 지금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피해 학생들은 좀 보호 조치랄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심의 사례를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학폭 이원으로서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당사자가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A 학생의 학부모, B라는 학생의 부모, 즉 6명과의 이게 갈등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것처럼 사안의 내용을 보면 민감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도 둔감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또 익스큐즈 해줄 만한 또 사안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충돌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의 이 제2차, 제3차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다루어진 심의 의결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또 지역교육청 산하의 위센터라고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피해 학생 학부모와 피해 학생이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다른 반으로 옮겨준다든지 또 일정 부분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요구한다면 그 출결도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거 다양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피해 학생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즉 오히려 피해 학생이니까 보호받아야 돼. 이게 또 제2차, 제3차에 또 학생에게 피해 학생이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주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학부모가 요구와 최대한 요구를 반영한 측면에서 관계 당국에서 위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또 보호 조치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교사들과의 어떤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보호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근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정말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2학기 개강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과 비대면이 아마 혼합된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훨씬 더 이제 학교 폭력들이 양상들이 신체적 폭력에서 이제는 정서적 또 사이버 폭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교 폭력을 좀 줄이고 또 학교 폭력을 갖다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 전문 상담 교사들이 지금 확대 배치가 돼야 됩니다. 네. 전문 상담 교사의 비율이 보면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지금 학교급별로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케어라든지 즉 가해 학생에 대한 손도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차원을 위해서라도 이 전문 상담가들의 인력 채용 시급하고요. 또 학교 지원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에 관련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력과 예산이 투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해 학생 처벌과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 범죄 예방이라든지 경찰청, 여성 청소년 과 이렇게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지원 센터, 또 대학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유관기관들이 학교 폭력이 곧 사회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지하고 이런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또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미성숙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라든가 교육청, 일선 교사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교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 생활지도 또 교과 지도 등등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담임 선생님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학교 폭력 문제까지를 사실은 그 전문적인 어떤 영역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제가 뭐 오늘 이제 이 출연 때문에 한번 교사 선생님들 몇 분 연락도 해보고 해보니까 네. 이 전문 상담 교사가 일선 학교 급단까지도 배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도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이 시대적 상황, 문화적, 사회적 이런 변화하는 이 학교 폭력의 어떤 국민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활동, 매뉴얼,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부, 교육청, 또 학교, 교사까지 이렇게 역할을 들어봤는데요. 근데 가정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부모님, 가족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 학부모만 있을 뿐이다. 네. 반드시 학생의 문제 행동 뒤에는 학부모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 전부 다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학생에 대한 이 원인 행동은 부모에게 일차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모들, 특히 부모 교육, 학교 폭력을 포함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부모 교육에 대한 이 부모 교육, 즉 자녀 교육이 아니라 부모로서 갖춰야 할 학생 교육, 학생들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부모 교육을 좀 더 교육청 단위에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교 폭력의 현황부터 예방책 또 대책까지 알아봤는데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 학교 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과 우리 사회와 더나 국가 또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교사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다 보듬어 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나마 꼭 반드시 감수하고 해결돼야 할 문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학교 폭력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학생들의 기억 속에 학창 시절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학교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이것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